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를 조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왕조시대 왕 옆에 서 있던 이들은 빛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우리가 오늘 만날 인물은 궁전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비참하게 추락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왕관을 쓰지 못했지만 왕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사랑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인이 밑바닥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 근처까지 기어 올랐다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녹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의 출발점은 세상 어디보다 낮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혈통은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노비 신분이었기에 조선의 법은 그녀를 천민으로 규정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평생을 지배하는 족쇄였고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나기 힘든 운명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생존 자체가 매일의 과제였습니다. 가족의 울타리는 없었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일찍부터 펼쳐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여러 차례 결혼을 했고 그 어느 것도 그녀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를 방탕이라 표현했지만 당시 그녀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 혼란 속에서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키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노래와 춤을 익혔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노래하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상황을 분석하고 인간을 파악하는 감각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능력을 축적하는 방식이었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녀는 30을 넘기게 되었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나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군주가 그녀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년기의 트라우마, 생모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의 마음을 계속 파고들고 있었죠.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고 두려움 섞인 시선들 속에서 고립감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장녹수는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왕에게 과도하게 굽신거리지 않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농담을 던졌고 때로는 연산군의 행동을 비꼬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왕을 왕으로 떠받들지 않는 이 태도가 오히려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장녹수는 이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첨 대신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을 택했고 왕의 분노를 달래기도 했지만 때로는 증폭시키며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애정이라기보다 긴장과 의존이 뒤섞인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후궁 지위를 얻게 됩니다. 종산품 수경이라는 자리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였습니다. 천민 출신이 이 지위에 오른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조정 안팎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점부터 장녹수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자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왕의 총애는 곧 영향력을 의미했고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힘이 점차 제어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중심으로 향락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궁궐의 기강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치와 연애가 일상화되었고 국가 재정의 엄청난 부분이 여기에 쏟아졌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왕실 예산 중 약 75에서 80% 정도가 유흥과 관련된 곳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녹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그녀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고 연산군의 폭정까지도 한 여자의 탓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말이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사자성어죠. 사실 이 표현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장녹수 한 사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욕망과 방종의 대명사로 역사에 각인되었고 그 이미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관기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고 신하들의 불만은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변의 움직임이 은밀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장녹수는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왕의 사랑에 의존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동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중종 반정이 발생한 순간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새로운 군주가 즉위했습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그 순간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인물이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심판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즉각 처형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폐위된 왕보다 오히려 그녀를 향했고 던져지는 돌멩이에는 뚜렷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개된 장소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의 채우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결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희생 제의에 가까웠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조선 체제의 모순, 그리고 권력에 대한 증오가 한 여성에게 집약된 결과였으니까요. 장녹수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악녀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층들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분명 권력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을 좌우했지만 왕보다 먼저 버림받았고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제거당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한 궁중 스캔들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대가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게 전가된다는 진실이죠. 장녹수는 조선의 지배자가 되지 못했지만 조선이라는 체제의 어두운 측면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공이 얼마나 잔혹하게 종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야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권력의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가장 위태로운 선택이었을까요?